영동 극동방송 특집 기획 다큐멘터리 18 어른 살아냄 그리고 살아봄 2부 살아냄. (18의) 보호가 종료되어 양육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로 들어간 18 어른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된 그들의 자립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때론 아프게, 때론 대견하게 느끼게 한다.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18 어른들의 자립 이야기를 통해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내길 기대해 본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형제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보육원 출신입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고 저도 보육원에서 17년 동안 생활했었는데요. 보육원의 생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후배들 또 저와 함께 지낸 아이들, 저희들에게는 가족이죠. 또 형제이죠. 그 친구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형제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과거에 18 어른이었고 현재는 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사실 이겨냈다고 하기보다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건 사실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저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게 아무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고아나 보육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찔움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이름이 불리듯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 상태로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고,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또 내가 선택해서 보육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육원에서의 삶을 통해 김성민 대표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제 삶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시간이구나. 이 17년의 시간은 단순하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시간이구나라는 걸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닐까, 준비되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더스 키퍼는 말 그대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성민 대표 본인도 18 어른이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 보호해주고 싶어 키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저희는 브라더스 키퍼에서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도 하지만 아이들의 정서와 또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립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립 캠프에서는 주거 교육, 금융 교육, 경제 교육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존감 교육,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시설에 들어오고 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마음들을 좀 다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캠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긴급 자금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학원비나 학업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김성민 대표가 꿈꾸고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진짜 제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저도 저의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득 제가 누굴 닮았을까? 외모는? 또 나의 음성은? 또 나의 성격은, 나의 성향은 누굴 닮았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브라더스 키퍼를 하는 이 일도 저의 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18년 동안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도 저의 꿈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 꿈이었으면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지만 이게 꿈이 아니라 제가 태어난 목적 혹은 제 사명이라면 이 일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태어난 목적이고 또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 일들을 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발견하고 싶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 발견하고 싶고, 그래서 제 사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났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재단에서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손자영 청년을 소개한다. 손자영 캠페이너는 미디어 인식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미디어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그렇고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차별들을 조금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조금씩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는 약간 좀 불편함이라는 감정으로 좀 남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뭔가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보육원 아니면 고아라는 그런 인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조금 재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이고요. 사실 보육원에서 자란 손자영 캠페이너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어둡고 불안한 인식을 갖고 성장했다. 저는 이제 갓 돌을 지나고 나서부터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 시기를 저도 너무 어린 시절이라 잘 기억은 못하고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한 19년 정도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게 뭔가 부끄러운 거야. 뭔가 너의 환경이 뭐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제가 봤던 미디어라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제 환경을 말했을 때 뭔가 오는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점점 되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내가 보육원 자란 건 되게 부끄럽고 나는 뭔가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이런 인식이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손자영 캠페이너는 사춘기 시절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한 1, 2년 동안은 제가 보육원에 자랐던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기도 했고 그 시간을 되게 싫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라면서 저는 되게 눈치도 빠르고 다른 사람이 어떤 필요한 것을 캐치한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단체 생활로 인해서 그 시간이 힘들었겠지만 너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된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해요. 여기 자립 후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몹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은사를 개발해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18 어른이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 종료된 지 이제 5년차 된 조규환이라고 합니다. 자립을 시작하고 나서 그 빈 집에 제가 혼자 들어왔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은 사실 설렘보다는 외로움, 공허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퇴소하기 전까지는 빨리 보육원에서 나가서 자립하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이 강했는데 오히려 자립하고 나니까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면서 좀 막막하기도 했고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도 그래 이거는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냥 짐이야.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8 어른인 조규환 청년은 보육원 퇴소 후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했다. 공허함 그리고 정보 부족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보육원을 생활할 때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퇴소를 하는 동시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 혼자서 집에서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공허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실제로도 가위도 눌린 적도 있었고 또 정보 부족은 제가 보육원 퇴소하고 나서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막상 할 줄 아는 요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달 음식 아니면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생활비에 나중에 보니까 생활비의 80%가 제 식비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조규환 청년은 자신의 보육원 시절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준 역할을 해준 곳이었다며 보육원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한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저희 보육원에 현대기아차의 지원으로 합창단이 생기게 됐어요.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합창단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합창단을 하면서 전 되게 좋았던 게 일단 합창 공연을 할 때 되게 합창단은 예쁜 단복도 입고 또 여러 명의 목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단 활동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보육원 생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조규환 청년.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장래 희망은 우선 가수가 되고 싶다. 오래전부터 합창을 시작으로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난 가수가 되고 싶다. 우선 가수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기뻐할 것이고 가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제 동안 도움만 받으며 베풀지 못하며 자랐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어려운 곳에 그 돈으로 기부하겠다. 제가 생각해도 초등학교 5학년이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근데 이때도 저는 당연하게 보육원에 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 이런 도움을 커서도 나도 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도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김광석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노래의 가사도 되게 좋지만 노래 분위기 자체가 밝기도 하고 또 그냥 그 처음에 노래 시작되기 전에 전주만 들어도 기분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뭔가 밝은 분위기를 이렇게 연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18 어른 지혜인 청년을 만나보았다. 지혜인 청년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기까지의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대학교 다닐 땐 친구들한테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말을 하기가 힘겨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 나름의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었던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거짓말은 들키기 십상이다 보니까 그걸 친구들이 어느 순간 눈치를 채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좀 오랜 대화도 하다 보고 제 스스로가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속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좀 많이 힘들었는데 좀 저를 인정해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내가 이게 부끄러운 사실도 아니고 저는 제 환경에서 제가 많이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되게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단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혜인 청년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신분을 숨기지 않게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거기서 당담 멘토셨던 이제 윤재근 선생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나도 그걸 계기로 마음을 먹어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냥 먼저 인사를 나는 보호 종료 2년이 된 이제 웹툰 작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그냥 이제 장난식으로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대화가 다 끝나고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가서 자기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게 점점 마음의 문을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인 청년은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제가 이제 기초수급자로 미대에 진학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를 계속 도와주시던 미술학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나이가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은 20대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30대시거든요, 중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이지만 그분도 사실은 이제 저를 도와주셨을 때가 굉장히 20대, 20대 때 시절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 선생님처럼 뭐 나이 불문하고 누군가 한 명을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인 작가는 많은 자립준비 청년이 자신이 보호 종료 아동임을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한다. 뭐 TV에 나오는 웹툰 작가님들을 보면서 나도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어릴 때 꿈을 지금은 굉장히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웹툰 작가가 되고 나니까 제가 그저 바라보고 있던 게 약간 너무 목적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이제 그런 뭔가 이제 단편적인 목적이나 목표 말고 좀 삶에 좀 의미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그냥 뭐 사람들이 되게 뭐 저 사람은 막 고아일 거라고 생각을 바로 못 하잖아요. 당연히 누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생소하게 듣는 단어인 보호 종료 아동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를 모르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사실은 이제 네이버 웹툰 작가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나중에 더 유명해져서 그냥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나도 보호종의 아동이다. 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게 좀 제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 같아요. (18) 어른 중에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타이틀의 편견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던 청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절망감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바로 유환준 청년이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자체의 이름의 타이틀이라는 게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 많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대상자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생활해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내가 자립준비 청년이구나, 내가 좀 다른 아이들이랑 좀 약간 환경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타이틀에 부정적인 그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지원해봤자 나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라던가 좀 이렇게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유환준 청년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가운데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립을 하면서 유환준 청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저는 이제 보육원 소속이 아닌 가족 위탁이라는 개념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소를 하고 나서 근 3년 동안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나마 이제 받던 이제 자립수당 원래는 제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였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자격이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고에 좀 많이 힘들어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다가 우선은 제가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고 또 자립수당이 모르고 있던 상태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제일 먼저 했던 게 공사판이었던 것 같아요. 인력을 나가면서 생활을 하고 또 저녁에는 카페 알바를 잠깐씩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렇게 그냥 삶을 포기하면 정말 편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무슨 목적이랑 무슨 그런 걸로 살아야 될까. 유환준 청년은 자립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다른 사람과 환경적인 요소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위축이 되거든요. 위축이 되고, 저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뭐 아픔도 겪고 행복도 겪고 슬픔이 계속 순환하면서 그런 경험들로 인해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틀이 남들과 절대 뭐 다르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닌, 오히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성장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만큼 또 그만큼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그 상황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혼자가 아니니까 또 저는 정말 혼자, 아까 말했다시피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에 되게 나 혼자구나, 내가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가 아닌, 용기를 가져서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혼자가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는 세상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는 18 어른인 자립준비 청년들을 향해 그들은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낸 멋진 청년들이라고 말한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보육원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선택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도 감히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요,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의 시간을 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들을요 그렇게 멋지게 이겨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랑 다를 건 없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 시간들을 멋지게 이겨낸 친구들이거든요. 아이들은 이 어려운 그 역경의 시간들을 멋진 경력으로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 땅을 정말 멋지게 변화시킬 친구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 어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식 팀장은 보호종료 아동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18 어른들을 통해 삶을 배운다고, 인생을 배운다고 말한다. 제가 그들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짧은 1시간, 2시간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 쭉 들어오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당사자들을 보면서 이게 동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장하다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에 대한 존경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친구가 그 삶을 나한테 덤덤히 얘기하는데 그 앞에 나는 인생이 뭐지? 인생의 난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숙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삶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뭘까? 인생에게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뭘까?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삶을 많이 배운다, 인생을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성식 팀장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부모 없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안쓰러워요, 짠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동정의 눈빛을 가지고 접근해 주신 거 좋거든요. 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저는 그 동정이라는 건 사실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들이 그 동정이라는 틀 안에서, 편견이라는 틀 안에서 나쁜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 이런 틀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야. 너는 아이고 짠해, 아이고 부모 없이 고생했네 라는 것으로 멈추면, 그러니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 멈추면 힘든 아이들, 나 그런 동정 싫어, 불편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길 바라는 시선을, 우리랑 다르지 않거든요. 환경이 다르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걸 필요하고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거고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만 바라보면 되지, 그들을 그 상태에 머물게 놔두지 말자,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이수진 부장도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보통의 청년들하고는 다른 점이 없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도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똑같은 성인 청년으로 바라봐 주시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2,500명에서 3,000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여전히 세상에 나오고 있다. 먼저 자립한 선배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무거운 발걸음 쉬운 일.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절대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해라. 당당하게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저의 고백이었던 것 같고, 그냥 그게 꼭 말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짐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져서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많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위축이 많이 돼 있어요. 후배들한테 좀
좀 사회에 자신감을 갖고 뭐든지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또 싸워보고 막 이런. 별처럼 빛나는 그대여.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구화가 됩니다. 이것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여. 퇴소를 앞둔 진이야. 자립생활 쉽지 않을 거고 참 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다행히도 너는 지혜롭고 용감하게 잘 이겨내더라고. 좀 더 자신을 믿고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퇴소를 하는 날 배웅해주는 그 남자가 지금의 너의 남편이 될 거야. 예! 자립을 이제 눈앞에 두고 되게 많이 기대되고 많이 설렐 거야. 근데 막상 자립을 시작하고 나면 그 설렘도 잠시고 많이 서툴 거야. 그래도 서툴다는 것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고 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의 삶을 잘 변화시켰으면 좋겠어. 너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강한 척을 하면서 자립을 시작했지만 굉장히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이 올 거야. 너가 그걸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 화이팅! 안녕. 나는 3년 뒤에 개명을 한다. 그러니까 너가 퇴소하기 전에 계획했던 두리뭉실하게 계획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실패도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 내가 입은 거,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당장 나가는 택시비나 배달음식비보다 청약 한 번 더 넣고 아파트 청약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외면보다는 내면을 좀 키우고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에 와서야 말해주고 싶다. 늘 완벽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는 오늘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을 견뎠으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쫄지 마. 생각보다 별거 없고 너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면 되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너 안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시즌3 가운데 편지 부분의 음원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동 극동방송 특집 기획 다큐멘터리 18 어른 살아냄 그리고 살아봄 2부 살아봄. 지금까지 기획 제작의 김혜미, 작가 김용경, 나레이션 신은경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